일 늦게 오셔요? 아니면 9시 반쯤에 공간은 3층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반에. 네. 인기가 좋아서 여론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좋아서 샘 나가서 여론이 안 좋다고. 혼자 인기 하지 않아요. 예.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우리 강진규 정책의장님이 중심으로 2018년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의 112대 실적 112는 그만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112 실정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진규 의장님께서 언급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2018년 국정감사 백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백서가 만들었습니다. 이 국정감사 백서를 또 정리해 주신 우리 한준규 정책위원장입니다. 당의 가게 의원들도 오를 비춰야 됩니다.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닙니다. 나라 꼴 참 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근무 시간에 침묵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29일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 기간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찬반함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도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간이 해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민주당이 원내 최대 의석의 집권 여당답지 않게 선거제 개편 논의에 간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민주당이
답을 하라고 야당이 요구하자 대통령께서도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불러대는가 하면은 정개특위에서 안을 내놓으면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애둘러 피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원내 일당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각오하고 있다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 계획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당시 원내교섭 단체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를 초치해서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는 대통령제 계획안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이 천명이 있었습니다. 지향적 대통령제에 빠져서 말로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선거제가 개편되면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확 바꿔내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오면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민주노총이 판을 뒤집고 나서면서 임피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이전에 정년 60세 연장을 바탕으로 우여곡절 끝에 임피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년 60세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정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간뿐만이 아니라 기존 취업자와 청년 취업 준비생들 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을 집단 폭행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폭력행위에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판에 사회적 고통 분담을 거부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기득권 집단을 넘어 때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권력 집단으로 진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 현장, 플랜트 공사 현장, 민주노총 깃발이 휘날리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일도 하지 못하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께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애우게는 하시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 우수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과 미래를 걷어차버린 대통령이 이번만 귀국하시면은 신한울 3, 4호기부터 다시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지금 어려워진 이 경제 여건과 또 100만 장기 실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국민들께 진정한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더 상세하게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전과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원전의 해외 수출은 앞장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굳이 체코를 경유한 것도 원전 수출의 힘을 보태기 위함이었지만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는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24기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면서 사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강조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때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차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한국 기술력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소규모 기술자원 계약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지만 가볍게 흘려넘길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UAE와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전력공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70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프랑스와 UAE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아랍권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UAE가 이런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에 국가 전력이 25%를 담당할 원전을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했을 것이라는 것이 원전업계의 분석이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서 출발한 탈원전 정책은 애시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임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어사이드 원전과 사우디 원전 수주의 비상등이 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은 태양광, 풍력 발전은 해외 업체들의 벽이 불리고 있고 국토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가 부담된다면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체코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원전의 뛰어난 기술력이 허무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의 공직기강 회의로 인한 내부 사고가 많이 지금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비서실 또 특검
특별감찰관, 경호실 등 그 청와대 내부 곳곳에서 자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기강회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얘기하는 하이니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점검할 역할이 부여된 특별감찰관은 지금 25개월째 공석입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명분으로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빠른 시간 안에 이 발족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예산만 하더라도 이 특별감찰관실 이 25개월째 공석입니다만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가 매달 5천만 원씩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25개월 동안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지출만 해도 11억 4,750만 원이나 지출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16억 8,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부 기강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루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협조해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야당과 협의에 빨리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한표 간사님께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사업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학부모들의 염려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열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써주시는데 혹 일부 언론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하셔서 한편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잘못 전달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더 큰 연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꼼수를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를 비롯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여 이상을 고민해왔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업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또 교육과 또 우리 학부모들에 대한 연료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체한다 또 침대 축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또 어느 일부 단체의 로비를 받았다는 등등 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언어를 동원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판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저 김한표 의원은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많은 고민과 함께 또 수없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 또 저희들끼리 회화를 통해서 오늘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의 사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정부가 정확한 해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런 부분 아마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탈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법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리 막고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분노가 없어질 텐데 우리 교육당국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하고 개헌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유치원의 해결 투명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유치원의 질적 향상, 또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에 진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유치원의 교육 정상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고 또 마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저희 기자 브리핑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희 의원님 이어서 우리 대화의 민책 간사위원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다음날 즉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그 민주노총의 집단 폭행을 당한 유승규 의원의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만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입니까? 민주노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기업의 임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화염병 투척은 법치주의의 건강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그 우려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차량에 화염병 던진 것은 법치주의의 건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일인데 지금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에게 폭행당한 기업 임원의 그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관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내부망에서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에 90도 허리를 굽히고 과잉 사과를 해야 되느냐. 지금 경찰의 원벌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치안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경찰의 무기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기업의 임원을 사무실에 50분 동안 가둬놓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 상황에서 경찰은 민주노총이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는 방향입니다. 지금 그 안에서는 국민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피가 난자해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경찰의 자세가 그렇습니까? 그런 경찰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고 있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심각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이러한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는 데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폭행사건가 발생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같이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모두 경찰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수십 명 부상을 당하고 경찰 버스가 수십 대가 그 폭력행위에 의해서 부서져도
폭력 시위를 한 시위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정당한 복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서 그 배상금을 동료 경찰관들이 거두어서 지금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 사이에서 만연된 얘기입니다. 폭력시위 막다가 소송당하면 총리 장관이 책임져 줍니까? 차라리 무능한 경찰이 되는 게 낫다. 소신껏 열심히 하다가 옷을 벗고 문책당하느니 차라리 욕 듣고 끝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경찰의 민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을 정치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범한 경찰과 그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국민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사기를 갖춰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적극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도 보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늘 그러한 것을 명심하고 소신껏 당당하게 그 직무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암 경찰인으로서 좋은 말씀 남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기 예, 행안위 간사를 맡은 이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경찰대 2기 출신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최한감 승진 인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은 항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항명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빈 경찰청장은 경비부장은 치안성과 평가에서 4년 내리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이었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됐다. 이것이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그야말로 과도한 적폐몰이로 골몰대로 골문 경찰 내부의 문제가 이제 결국엔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경찰청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가 발표됐는데 역시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방관하고 또 민노총 집회 시위에 강사들 풀구기 하는 이런 고위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소신껏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런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노총 유성기업 김주표 상무 폭행 사건 이 부분 제가 이 유성기업 주식 회사가 아산경찰서장에게 보낸 이 공문을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밝혀오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집무실에 난입한 유성집의 조합원 신명은 김주표 상무를 무차별적으로 집단 구타를 하였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김주표 상무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고 안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따귀를 날리고 발로 계속 걷어찼으며 심지어는 김주표 상무를 붙잡고 뒤에서 달려와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성주의 조합원 조재상은 김주표 상무를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로 내리치려고 했으며 만약 김주표 상무에 대한 집단 구타를 막기 위해 집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직원이 급하게 말리지 않았다면 김주표 상무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당사는 유성지의 조합원 10명이 회사 내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임원을 감금하고 대표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담당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야만적이고 참혹하게 집단 구타를 하는 상황에서 112에 무려 6차례 걸쳐 출동 신고를 하고 112 신고 시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 절박하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고성과 욕설, 집단 구타로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바, 그래야 김주표 상무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이후에도 30분 이상 집단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와 협박을 당했으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제가 입수한 이 유성기업이 아산경찰서장에게 낸 공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은 이 유성기업 사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지금 경찰청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의 추이를 보고 부족하다면은 진상조사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대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첫눈이 폭설로 펑펑 내리는 날 어처구니 없는 KT 통신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그 시간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유탄을 맞아서 지금도 영업에, 특히 유선 전화에 의존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막대한 지금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물론 KT라는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핵심 필수 시설, 예를 들면은 전기 시설, 통신 시설, 그리고 가스, 송유관, 상수도 이런 공급 설비는 그것이 중단되기만 하면 국민 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시설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광역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부적인 이런 지방과 관련되거나 또는 민간시설에 연결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비가 되거나 파괴가 된다면 심각한 국민 생활의 불안과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정부의 그 시설 관리 규정이 미비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재 났을 때 그 규정대로 다 소화기 설치했어도 현실에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 생활이 점점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전기라든가 이런 첨단 시설에 많이 의존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 필수 시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그와 관련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국가 GPC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세계적인 석학 조셉 스티글리처 교수죠. 네.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면서 한국 정부가 주력하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은 포용적 성장의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는 좀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방식이지만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신다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이 모든 케이스에 항상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배지표 악화라는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보듯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실패의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교수님 이론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도 이곳에서 학문적으로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한국 사회는 골병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케이스 스터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공개